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는 여전히 일제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붕장어의 판로가 막히면서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수출 물량이 줄고 최근엔 검역까지 강화됐습니다. 국내 중소조선소가 특수 방탄 소재로 만든 중형급 고속 방탄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과 대테러 현장에 투입됩니다. 논문 표절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으로 얼룩진 사천문화원이 새 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수사 등을 앞두고 있어 정상 운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일제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가 뿌리 깊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 식민 통치의 상징으로 경남교육청 앞마당을 차지하고 있던 가이츠카 향나무. 경남교육청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가이츠카 향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 고유종인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급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는 어느 정도일까? 올해로 개교 118주년을 맞은 창원 성호초등학교. 일제강점기 마산 공립보통학교이던 이 학교에 모두 7명의 일본인이 교장을 역임했고 2명의 사진이 지금도 역사관에 걸려 있습니다. 친일 작곡가로 알려진 조두남이 지은 교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거제 옥포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5월 역대 3명의 일본인 교장 사진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우길기가 나온 졸업 사진들도 역사관에서 철거됐습니다. 요즘 반일 감정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 학교에서도 일제시대 때 어떤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를 경남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가운데 친일 음악인이 만든 교가가 있는 5곳을 비롯해 가이츠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10개 학교, 또 일본인 교장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등 모두 23개 학교에서 27건의 일제 잔재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이들 일제 잔재를 어떻게 청산하는 게 옳은지 동문회 등 교육 공동체와 협의를 통해 철거나 교체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일제 잔재 청산과 더불어 3.1운동 정신 계승과 우리 얼 살리기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얼 살리기 일환으로 경남 학생 독립운동사 발간, 지역 독립 유공자 명패 달기 사업, 국외 독립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 교육 현황 전수조사에선 경남 42곳에 소녀상이 설치돼 있고 초중고 204개 학교에서 3,400여 명의 학생들이 역사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붕장어, 일명 바다장어의 판로가 막히면서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일본에서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수산물로 확대되는 건 아닌지 어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장어를 파는 한 가공업체입니다. 냉동 창고를 열어보니 손질된 냉동 장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름 보양식인 붕장어는 7, 8월 무렵에는 재고가 부족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예년에 비하면 한 5배 정도 판매가 안 되고 재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수출용 붕장어의 재고 물량이 373톤으로 지난해보다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내수용도 10톤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내수 부진에다 일본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남해안 붕장어의 60%는 일본에 수출되지만 올해 초부터 수출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최근엔 일본이 붕장어 검역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수산물로 확대되는 것 아닌지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수출을 하는 데에서도 검역을 강화했다는 것을 저희들 수출 업체에서는 강하게 저희들을 받고 있습니다. 몸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재고가 쌓이고 가격도 하락하면서 일부 어민들은 조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비가 안 되고 또
생산도 너무 안 돼서 중단을 잠깐 할까 그리도 했었어요. 일본에 집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 시장을 더 키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거제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초속 20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편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을 포함한 5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낮 기온 35도 이상 올라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밤부터 창원, 밀양, 거제 등 동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은 웃돕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6도, 김해 2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3도, 양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 24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4도, 합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 시작되는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비가 오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벽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맞닥뜨린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진주에서 120km의 속도로 역주행한 운전자를 시민들이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엉뚱한 길목을 지키다 이 차를 놓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차량이 터널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운전자는 가까스로 이 차량을 피합니다. 정말 빨리 온다. SUV 운전자의 역주행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운전자는 제한 속도 8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과속으로 10km 이상 역주행했습니다.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한 시민들이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엉망이었습니다. 112 상황실은 사건 관할인 진주경찰서 대신 20km 넘게 떨어진 산청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린 겁니다. 때문에 경찰은 두 갈래로 갈라진 도로에서 한쪽만 막고 서 있다 역주행 운전자를 놓쳐버렸습니다. 헛다리를 짚은 경찰 대신 사건을 해결한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이 SNS에 영상을 올렸고 이틀 만에 역주행 운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일이 조금 커지니까 경찰이 연락 오셔서 이거 이 사람 번호 좀 구할 수 있겠냐, 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줬죠. 20대인 이 운전자는 역주행인지 몰랐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죠, 그 상황이면.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법상으로는 음주운전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흘 후에야 역주행 운전자를 난폭 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우리 해역까지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중소조선소가 특수 방탄 소재의 중형급 고속 방탄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도받는 해경은 불법 조업 단속과 대테러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자, 준비해! 야, 올라가! 올라가! 서해까지 넘어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위협하고 다른 중국 어선들은 해경 대원들이 탄 중국 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국내의 한 중소조선소가 만든 고속 방탄정입니다. 길이 24.7, 폭 5.2m, 무게 55톤, 최대 속력 40노트의 중형급인데 조타실을 비롯해 고속정 전체를 특수 방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일정 거리에서 여러 발의 총알에도 뚫리지 않아 국방기술 품질환 방탄 시험을 통과한 건데 중량과 가격은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아주 경량화시켜가지고 과거에 있던 방탄판보다 한 3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나가게 하고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전체 방탄을 하더라도 고속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K6와 M60 등을 무장했고 소화포는 100m나 나갈 만큼 강력해 화재 진압이나 어선 제압에도 쓰입니다. 이 고속 방탄정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펠러가 없습니다. 물을 분사해서 추진되는 워터제트 방식인데 그래서 수십 밀리미터도 안 되는 연안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와 의심 선박 검거 등 야간 임무 때 쓰이는 야간 투시경도 성능이 2배나 좋아졌습니다. 각종 제약이 많은 해상에서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였습니다. 고속 방탄정은 앞으로 40일 동안 시운전을 한 뒤에 10월에 해경에 인도되며 해경은 대테러 작전과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에 투입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논문 표절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으로 얼룩진 사천문화원이 새 원장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환수와 형사 고발에 의한 수사를 앞두고 있어 문화원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전임 원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다 회계 처리를 비롯한 사천시의 특별감사 적발로 한 달 이상 원장이 공석이던 사천문화원이 정대환 이사를 새 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잔여 임기를 수행할 정대원 원장은 취임사에서 문화원이 처한 상황을 인식한 듯 개혁을 과감히 실천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히 했을 때 깨끗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신기일전에서 더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원장실과 사무국을 합쳐 다목적 세미나실을 만들고 오지와 도서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치며 어르신과 청년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천문화원이 제자리를 찾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사천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저작권 위반, 법령 위반, 보조금 유용 등을 적발했으며 시 보조금 92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전임 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과목별로 같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 외에 다른 돈으로 유용을 했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사천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말초 동맥질환.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무려 18%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하지만 진단율은 25%에 불과한데요.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이 말초 동맥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주로 죽상경화증에 의한 말초동맥의 혈류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혈류 부족 증상이 나타나 징후를 보일 수 있는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을 말합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환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혈관의 막힘의 정도, 발병 동맥의 수, 환자의 활동 정도에 따라 하지의 간헐적 파행이나 비전형적인 하지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은 70세 이상의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말초동맥 질환 환자는 하지 절단의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인 허혈의 상태로 처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다리에 낫지 않는 상처, 궤양 혹은 궤저 등을 말하며 진단 당시의 혈관의 상태, 상처의 범위와 중증도, 감염의 여부에 따라 하지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 등의 증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이 의심이 되면 우선 발목 상환 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진 및 발목 상환 지수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혈관 초음파, 혈관 CT 조영술, MR 동맥 조영술,
혈관 조영술 등으로 정확한 협착 부위를 진단하게 되며 주로 혈관 CT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동반 질환, 환자의 활동 정도, 그리고 증상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말초동맥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항혈소판 제제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을 기본으로 선택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절개 부위가 적으며 회복이 빠른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가혈관 혹은 인공혈관을 이용한 치환 혹은 이식을 말합니다. 금연과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조절 등이 말초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운동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전형적인 하지의 통증, 간헐적 파행, 하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즉시 혈관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기탁식이 오늘 오전 11시 남해군청에서 열립니다. 사천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가 준비한 경진대회 날개를 펴고 저 하늘을 날아봐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오전 10시 사천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제28회 희망이 자라는 열린 학교 졸업식이 오늘 오전 11시 거창 나래학교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결연 아동과 함께 떠나는 여름 캠프가 오늘 오전 9시 김해 롯데 워터파크에서 열립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등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 설립 대상지에 진주권을 포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신축 설립 대상 지역에 진주권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경남 공공의료 강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차례의 매각 시도가 무산된 성동 조선해양이 연말까지 회사 매각을 재시도하는 내용의 조건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성동조선의 회생 계획안 인가 기한이 10월 18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 담보권자와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회생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회사 직원 7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은 무급휴직 중이며 나머지는 공장 야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지난달 진주대첩광장의 문화재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문화재 조사 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존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방안과 진주대첩광장 조성 방안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적과 유구의 훼손 방지를 위해 임시 보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진주대첩광장에선 통일신라시대 배수로와 고려시대 토성, 조선시대 토성까지 각기 다른 유구들이 출토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매립형 공립유치원 공모와 관련해 공고문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는 매입 대상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박정훈 교육감의 보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매입형 유치원 신청 시 매입 대상 유치원은 교직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 교육감은 고용 대책 없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한 것이라며 교육부와의 협의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잠정 보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가 사천시에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사천 실안관광지 안에 있는 터에 청사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사천시와 맺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소는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옛 청사가 2014년 태풍에 따른 침수로 폐쇄된 뒤 사천시 용현면의 임시청사를 5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경남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와 희망연대 의령지회는 어제 의령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의 유통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토요의 유통의 부실 경영 사태를 방치한 의령군 집행부와 군의회를 질타하며
오영호, 이선두 전 현직 의령군수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하동군은 1919년 3.1운동 당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발표된 독립선언인 하동 독립선언서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기원하기 위해 광복절까지 SNS 응원전과 서명운동,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국가지정 기록물로만 등록된 하동 독립선언서는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합천군이 1980년대에 사라진 버스 안내양의 역할을 하게 될 5일장 버스 도우미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합천군은 5일장 날 농어촌 버스에 탑승해 노약자의 승하차와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도와주는 버스 도우미 1명을 고용해 시범 운영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경남도는 융자 금액에 대해 2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자금 상담 예약은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문의하면 됩니다.